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더불어 편안한 죽음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임종 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계음 가득한 병원에서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극심한 고통보다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염원일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응급실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생애 말기 의료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님과 함께 연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유신혜 교수라고 합니다. 만성 중증 질환자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좀 편안한 돌봄을 제공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곳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에서 전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제 만성 중증 질환자 말기 암 환자분들이 임종 직전에 응급실을 찾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네, 응급실에서 사망한다는 것 자체를 사실 상상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응급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빨리 적절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입원을 하거나 집으로 가거나 다른 병원으로 가거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공간인데, 그렇게 아주 긴박하게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들을 많이 하는 공간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지 않고 집에 계시다가 최대한 버티다 고통 속에서 지내다 못 견뎌서 응급실에 와서 돌아가시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이 응급실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그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이런 연구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증 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저희가 2018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3년 동안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222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사망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어떠한 처치들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사망하신 분들 중에서 80%에서는 이미 만성 중증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고 60% 정도에서는 우리가 암으로 진단받은 분들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사망 24시간 이내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나 이런 이제 중증 치료를 받은 분이 40%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응급실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여러 가지 중증 치료 처치들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주 고강도의 그런 중증 치료 외에도 돌아가시기 전에 24시간 이내에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혈액 검사를 하고 영상 검사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항생제나 혈압 상승제나 수혈이나 이런 환자한테 많은 의료 행위들이 시행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의료 행위 같은 경우에는 연명의료 시스템에 이제 서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일까요? 응급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흔히들 소생을 위해서 살고자 왔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온 환자분들은 우선은 최대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치들을 다 해보고도 안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임종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서식을 작성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의료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반면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암 환자나 만성 중증 질환자분들이 비교적 갑작스러운 문제로 응급실에 오셨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편안하게 고통 없이 임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진통제라던가 진정제나 이런 증상 조절을 위한 약물들을 투여받아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응급실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처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이런 편안함을 위한 증상 조절은 거의 한 전체 30% 이내의 환자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편안한 죽음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리도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아니고 만성 중증 질환자분들은 병이 진행되면서 좀 정리할 시간도 가지고 싶어 하시고 또 마지막 순간을 고통이 없이 내가 좀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같이 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돌아가시길 바라는데요. 응급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가족들과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우선은 이런 분들이 응급실에 오시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같은 이런 특수 상황이나 이런 때에 집에 계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오게 돼서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는,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좀 의료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환자와 가족분들이 뭘 바라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를 하고 좀 편안함을 위한 증상 조절을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증상 조절이나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이나 교육에 대한 것은 아직 마련이 잘 되지 않은 편인가요? 만약에 이제 이런 응급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뭐 소생을 위해서 왔다 하면은 그건 적절하게 처치를 하지만 많은 만성 중증 질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응급실에서 꼭 돌아가셔야겠다는 생각으로 오기보다는 그냥 너무 괴롭고 하니까 임종 과정 중에 가족들도 막 두려움이 있고 이래서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은 집에서 좀 편안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더 있다면 이렇게 응급실에 오시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환자의 그런 임종 과정의 의학적 상태들을 가족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너무 놀라지 마시라던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조절할 수 있을지 알려주고 교육하는 그런 의료진 팀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응급실에 많이 오시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으신 환자와 함께 동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좋은 죽음이 뭐냐를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진짜 피하고 싶은 죽음은 어떤 건지 그걸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을지 가족들이랑도 얘기를 좀 나눠보고 의료진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좀 상의를 미리부터 해보시면 아마 정말로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죽음의 모습을 맞으면서 남겨진 분들한테도 슬픔이 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